자,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세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세 문제 다 풀면 반도체 문제 이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요 내용은, 요 그림과 자료는 선생님이 전부 다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료에 대한 거는 아마 그다음에 수업 듣는 그 배움터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그 수업 자료 형태 그거 클릭해야지만 되는 형태로 올려놨으니까 자료를 미리 한번 살펴보고 또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오면 더 좋겠죠? 그게 뭐 안 된다면은 뭐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선생님과 풀이 이후에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XY 평면에 놓인 동일한 직사각형 도선 ABC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운동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순간의 모습. 자,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A는 마이너스 X 방향, B는 플러스 Y 방향으로,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X 방향으로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A의 속력은 V, 그 다음에 B와 C의 속력은 EV, 좀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옳은 거 골라봅시다.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A의 자속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 자, 지금 요 순간이니까 지금 현재 A를 통과하는 자속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런데 얘가 이제 왼쪽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요 자속이 점점 자속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자속이. 왜냐면 면적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얘가 밖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지금 자기장의 어떤 방향을 보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선속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선속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싸는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기억은 정답이고요. 니은 B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유도 전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는 그 자기 선속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자기 선속을 보니까 요만큼 면적인 거죠. 요만큼. 자, 만약에 요 고리가 EV로 지금 플러스 Y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요만큼 변할 겁니다. 요만큼. 요만큼 변했다고 합시다. 지금 너무 많이 그렸는데 좀 비대칭적으로 그리긴 했지만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요만큼 움직였다. 요만큼. 그러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이만큼 움직였을 때 역시 자기 선속은 요 파란색으로 그린 요 넓이가 바로 자기 선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빨간색일 때와 자기 선속의 변화가 차이가 없죠. 왜냐면 여기 문제가 이 순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순간에 대한 설명. 물론 얘도 한참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얘도 이만큼 만약에 이동했다. 그러면 고리가 이만큼 진행했다. 그럼 자기 선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얘도 감소하게 되는 건데 이 순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 매우 짧은 순간, 짧은 찰나에는 지금 자기 선속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워보면 자, 지금 자기 선속이 요 넓이가 되는 건데 지금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더라도 요 면적의 변화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어떤 이동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아까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점점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이 순간만큼은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유도 전류 세기는 유도 기전력의 세기, 즉 자기 선속의 변화, 시간분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누가 크느냐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C와 A를 비교해보면 C와 A는
일단 공통점은, 일단 면적이 똑같고요. 처음 면적이 똑같고, 그 다음에 도선의 어떤 모양도 똑같아요. 도선의 모양도 똑같고,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단 하나, 바로 이 속도인 거죠, 속도. 그래서 아까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속도가 빨리 움직이면 자기 손속의 변화가 시간당 더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분의 자기 손속의 크기가 크다. 즉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 기전력이 크게 되고 유도 전류가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 AB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역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고정되어 있다. 그림 나는 가에서 균일한 자기장의 세기를, 자, 자기장이 색이 나타낸 거죠.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지금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리가 움직이지 않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는 전체 면적을 다 통과하고 있죠, 자기장이. 그리고 B는 일부분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시간에 따라 자기 선속이 변한다면 누가 더 많이 변하게 되는 걸까요? 누가? A가 더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A가. 왜냐면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식을 써보면 알 수 있어요. 식.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자기선속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면적의 변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n 면적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자기장의 세기 변화. 자, 근데 만약에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변한다면 A나 B나 무엇이 동일하냐? 바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 동일합니다. 왜냐면 같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동일한 변화를 겪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뭐가 다르나요? 요게 다르죠, 요게. A와 B의 차이점은 바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S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골라볼게요, 옳은 거. 자, T일 때, T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T, 요 부분에서의 어떤 자기장의 세기 변화. A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커지고 있죠?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반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감싸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 물어봤죠? 세기는 T일 때랑 4T일 때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B에만 해당하는 어떤 상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다른 건 변화가 없는데, 뭐가 변화가 있냐면 요 시간분의 자기장의 세기 변화, 요게 이제 다르게 되는 겁니다. T와 4T일 때. 그럼 T일 때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4T일 때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시간분의 자기장의 세기, 즉 기울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기울기. 자, 기울기는 누가 큰가요? 구해보지 않아도 왼쪽이 더 기울기가 크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2T분의 얘는 B0, 얘는 4T분의 B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T일 때가 더 크다. T일 때가 4T일 때보다 크다.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D급 4T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번에는 시간은 동일한데 아까 니은은 시간이 다르고, 그러니까 도선이 동일한 도선에서 시간이 다를 때를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이 동일한데 각각의 도선에서의 물어봤어요. 각각의 도선. 그럼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이미 했죠? 자,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 변화는 같지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다르므로 각각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어디가 더 크냐? 면적이 큰 A가 더 크다.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어요.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디귿자 코일이라는 겁니다. 디귿자 코일. 그래서 이렇게 요게 디귿자 모양이죠. 요게 디귿자 모양이고, 항상 여기 이제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저항이 꼭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요 자체가 저항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항상 대부분 저항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도체막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 도체막대를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무엇으로 이제 보면 되냐면 이 도체막대는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어떤 고리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모난 고리. 그래서 이 도체막대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고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고리의 면적이. 반대로 도체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면 이렇게 움직였으면 요 고리의 면적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할 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화하는 경우가 바로 디귿자 코일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림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자, 저항 R이 연결된 디귿자형 도선을 종이면에 고정시키고 도선 위에 놓인 도체 막대를 오른쪽으로, 여기 오른쪽으로 운동시킨다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으로 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자, 그럼 기억, R에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BRA. 그러면 요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도체막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였으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했죠. 자기 선속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인 나오는 방향으로 장이 유도되도록 감싸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겠죠. 감싸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에서는 저항에서는 A, R, B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고요. 또는 막대에서도 물어볼 때 있어요. 막대. 그러니까 저항이 아닌 막대에서 어떻게 흐르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막대는 오히려 여기가 만약에 기역, 여기가 니은이라면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니은 그래서 기역은 틀린 내용이고요. 니은 도체 막대는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자, 이거는 선생님과 보충 시간에 전자기 유도의 처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한번 다뤘습니다. 자, 자기력은 왼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기장 F 힘, F, B, 자기장, I, 전류, F, B, I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 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전류, 그 다음에 네 손가락 자기장, 이때 손바닥 힘의 방향. 그러면 지금 도체 막대는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로 올리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네 손가락 지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손바닥이 어느 쪽을 가리키냐? 왼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왼쪽. 그래서 도체 막대는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도체 막대 속력이 클수록 아래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속력이 크면 클수록 자기 선속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커지고 유도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이 선생님이랑 방금 풀어본 세 문제 유형은 전자기 유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랑 풀이를 함께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 또는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래서 꼭 반드시 찾아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모의고사에서도 요 부분은 수능에서도 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풀어보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가 우리가 반도체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